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피엔스 독서 토론을 생산형 형태로 진행하는 독서 토론회입니다. 7일 경제연구소와 올리온 그룹에서 함께 추진하는 이번 독서 토론회에서 정말 책 읽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이 독서 토론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독서 토론회 순서는 토론의 소개에서부터 토론의 종합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소개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 소개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토론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유형을 선택해서 갈 건지 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 토론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배경은 7일 경제연구소의 북토론 진행 중이었고 저희 올리온그룹에서 독서 동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터에 이 둘이 만나서 함께 독서를 통한 100만 일자리 창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도 마침 동아리 사업 목표가 생산형 독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100만이라는 목표가 과연 합당하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저희 나름대로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00만 일자리든 1000만 일자리든 이제는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두 추진 사업들을 하나로 잘 엮어보자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독서 토론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생산형 토론회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토론회의 유형별 절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생산형 독서 토론이라는 뜻은 인간의 인지력의 세 요소를 활용해서 정보의 수집, 가공, 표현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세 요소를 융합함으로 정보를 사람들의 필요에 맞고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피엔스 책에서 첫 번째 장이 인지혁명이잖아요. 네, 여러분 인지혁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1장을 읽으셨으면 인지혁명의 핵심은 바로 정보를 이해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역량이 네안데르탈인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자는 말하기를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고와 의사소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인지의 세 요소는 뭐죠? 이해, 사고,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사고 안에 포함되니까 그럼 의사소통이 나머지가 다 표현이에요. 표현에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언어소통, 말로 하는 표현, 글로 하는 표현,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표현. 이 세 요소가 바로 의사소통인데 이 사고와 의사소통에서 진일보함으로써 바로 이 사피엔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지혁명이었죠.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오늘의 결과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지력의 세 요소가 호모 초기 사피엔스보다 낫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생산이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생산형 토론이란 결국은 내게 들어오는 정보를 가공해서 결국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공급하는 거라고 정리하고요. 생산형 독서의 유형이 있습니다. 생산형 독서의 유형이 되려면 크게 인지의 세 요소가 사용됩니다. 먼저 수집형 생산과 이게 이해죠. 그 다음에 가공형 생산이 있습니다. 마이크 오프 부탁합니다. 가공형 생산이 있고 표현형 생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바로 생산의 세 요소가 되는데요. 마지막은 이 세 가지를 융합한 융합형 생산이 있어요. 자, 먼저 수집형 생산은 어떻게 책을 읽고 생산을 하지? 신규 정보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처음 들은 정보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게 내 안에 지식의 축적으로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생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신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양이 많잖아요, 정보들이. 그 많은 양을 체계화시키는 거죠. 이거가 이제 설계적 관점이고 이거는 납계적 관점이에요. 얘는 동물보다는 나아요. 개별적 이해는 동물보다는 낫지만 사실 인간으로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걸로는 절대 생산이 어려워요. 결국 정보가 이렇게 체계화될 때 오늘 배운 것을 이전 거하고 연결시키고 내일 거하고 연결시키는 이게 이제 바로 수집형 생산에서의 정점입니다. 흔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요걸 하는 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요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형 생산인데 이겁니다. 기존 정보를 여기 있는 정보를 어떤 목적에 따라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관성,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정보를 목적형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이건 편집하는 것은 30권의 책을 가져다가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는 거죠. 이거는 한 권의 책을 600페이지짜리를 60쪽으로 요약하거나 6쪽으로 요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정보를 설계형으로 매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거죠.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매핑인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죠. 난이도가. 마지막이 이제 인포그래픽인데 인포그래픽은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죠. 설계형 매핑을 그림으로 바꾸면 인포그래픽이 됩니다. 정보 그래픽이죠. 이렇게 해서 가공형 생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형 생산인데 기존 정보를 일부 전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즉 행동이 가능하게 이런 내가 얻었던 정보를 체계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몸에 숙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숙련화입니다. 그래야 생산이 가능하죠.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요 몸에 숙련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숙련이 돼야 전문화가 돼요. 그 다음에 기존 정보를 전체적인 해설서로 쓰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사피엔스가 여기에 속해요. 이거 지금 제가 얼른 봐도 수천 권은 요약된 책이에요. 어떤 건 한 줄 되고 어떤 책에서 한 줄, 어떤 책에서 두 줄. 제가 보면서 와 요약 많이 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요약서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 권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권을 요약하는 요약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장점이 전체 상을 보여줘요. 전체 상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정보를 보충하는 보충 설명서입니다. 기존에 이런 정보가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분을 세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민석이 베스트 영화 수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화 인천 상륙작전 나오는 거를 거기서 좀 빠진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다시 설명하니까 거의 관객 수가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도 상당히. 이렇게 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전체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전체 해설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스칼의 팡세 같은 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파스칼 해설서가 있어요. 팡세 해설서. 그럼 인문학 강사들이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죠. 인문학 강사들 고전도서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강연회를 하죠. 비슷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표현형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하나 보고 나서 그걸 생산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여러분은 그죠? 독서는 생산이다가 가능한 거죠.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훨씬 더 탁월한 그런 생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형 생산이 있는데 융합형 생산은 크게 여러 가지 생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만 해볼게요. 창의형 생산, 동일 주제를 융합 설계로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저술로 하든지 그래픽으로 하든지 어떤 것이 다 가능하죠. 책 50권을 읽고 체계화를 시킨 다음에 그 체계화를 가지고 글로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정보가 가진 오류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이 가진 오류를 분석하면 여러분은 맞수됩니다. 맞수. 이 사람하고. 네. 이게 이제 그 부분 정보 오류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정보 오류 분석이 있습니다. 부분 정보 오류 분석은 여기 부분 중에서 하나 골라서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고요. 전체 정보는 이런 거예요. 물리학에서 원자의 모형을 돌턴이 만들었는데 떡에다가 그 콩을 박아놓은 식이었죠. 오류였죠. 그걸 러더퍼드가 그걸 개편해서 오류를 찾아내고 지금 우리의 현재 원자 모형을 만들어내죠. 이런 거를 부분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 정보는 좀 큰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 그 요소들의 전체 정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정보의 오류 대안서를 찾아내서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오류와 분석하고 대안을 같이 엮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 비평이라고 그러죠. 비평하는 형태가 있고 여기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상담형 생산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담형 생산은 책을 읽고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 년 동아리에서 책을 읽은 사람들을 생산으로 만들려고 했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떤 가치 정보를 주제별로 수집한 다음에 그 가치 정보를 대상별로 분류하고 가치 정보에 카피형 제목을 붙인 다음에 고객을 모아서 그들에게 정보를 쉐어하는 방법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지금 의사들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의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에 대한 소개가 돼 있어요. 주로 무슨 뭐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주로 뭐냐면 나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런 부분을 해결했다 하면서 논문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간 사람들은요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그냥 진단대로 나가면 되니까 뭐 감기 이런 거 가지고 이거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죠. 근데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갔다가는 의사들도 잘 몰라. 그래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사들의 바로 이력을 전부 찾아보고 나한테 딱 맞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물론 찾아가기 전에 먼저 문의부터 하고요. 그래야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 자녀가 지금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그런데 내 페이지에 내가 어느 책을 읽다가 컴퓨터에 관한 책을 읽다가 게임 중독 해결 방법에 관한 책을 여러 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해결 가능한. 그래서 그거를 내 페이지에다가 상단 페이지에다가 올립니다. 나는 게임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면서 어떤 방법이다. 알려주면 안 되지. 내용을 알려주면 안 되고 이런 방법과 사례만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와 이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상담을 통해서든 코칭을 통해서든 아이를 치료해주는 또 방법만 알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방법만 알려주면 상담이고 아예 컨설팅을 해주면 치료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책 읽으면 속에 있는 상세 내용은 다 잊어버립니다. 큰 것만 기억하죠. 책 이름하고 언제 읽었는지. 근데 이거를 이 속에 나온 아주 상세한 정보를 모았다가 내 페이지에다가 주제별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검색해서 이게 나오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유통적 가치를 갖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까지 책 읽으면서 이 속에 있는 상세한 내용들을 쓸 때 별로 없었잖아요. 내 삶에서 쓰는 거에는. 이제는 이 정보를 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찾아서 전달했더니 선생님은 자기가 가진 걸 또 나한테 전달하는 거야. 한 마을에서 보면 이발소에서 자기 주민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발사는 어디 가요? 마트 가서 또 물건을 사고 돈을 주죠. 이게 이제 교환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나한테도 들어올 거 아니야.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좀 재산이 적으면 아껴 쓰면 되고 많으면 좀 더 쓰면 되고 이거는 자기 결정이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식이 생산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형 독서의 유형의 4가지를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한 정보를 체계화 분류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상담형으로 내보낼지 컨설팅으로 보낼지 코칭으로 보낼지 이거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상담은 10,000원 받으면 컨설팅은 100,000원 받고 그 다음에 코칭은 이건 이제 100,000원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토의 토론 효과는요. 왜 그럼 토론을 해야 되느냐? 자, 토론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 4가지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이해도를 내가 이해하는 오류, 내가 잘못 이해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아한 정보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각각 의견들을 나누면서 각각 의견으로 교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류가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함이 보충됐어요. 어떻게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 나는 깨달음, 각각의 의견 있죠. 각각의 발견, 각자의 발견의 공유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걸 발견했구나. 보니까 중요한데 내가 못 발견한 거지. 그럼 부족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상대의 발견을 공유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 분석형 발견은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위 요소에서 서로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론 과정에서 분석 요소들이 보충이 되는 거죠. 예. 하위 요소의 발견, 하위 요소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동류 항목들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형 발견이 되고, 촉발형 발견이란 뭐냐면 이게 이제 주로 토론할 때, 토의할 때 질문 하나 주고 막 의사 모으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주제 하나 주고 사람들, 팀원들한테 브레인스토밍 생각나. 브레인스토밍 형식이에요, 이게. 브레인스토밍이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브레인스토밍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 원래 생각할 때 한 질문에 대해서 막 의견을 모은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뇌가 자동 인지 기능이 있어요. 자, 텔레비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생각하지 말라는 인지 명령이 들어갔어도 내 머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텔레비전을 생각해요. 이게 이제 생존 요소인데, 자동 인지 기능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정보가 나를 자동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돌다 보면 나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돌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자동 촉발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막 생산되는 겁니다. 이게 두뇌의 그 자동 인지 기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두뇌의 자동 인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해서 우리가 집단 토의 토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생산형 토론회 이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회를 오늘 진행할 건데, 토론회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진행할 거니까 꼭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토론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질문 토의를 해놓고 토론이라고 그래요. 질문 토의는 토론이 아니고 그냥 토의예요. 토의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주제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그게, 너의 의견 얘기해봐, 너의 의견 얘기해봐. 이게 토의예요. 네. 그리고 토론은 말 그대로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해요. 네. 자, 주장을 해갖고 뭐 하려고? 자, 여러분 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토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 말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밝힌다. 그럼 밝힌다는 말은 주장이 두 개 대입돼 있어. 그럼 둘 중에 누가 옳은가를 찾아낸다 이거죠. 그 토론 와중에 옳은 것도 밝혀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감춰졌던 어떤 지식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대부분 토론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몇 가지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의 모를 겁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연구했었고 일반 토론에 대한 책들 속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융합 토론은 이 두 가지를 융합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토론이에요. 이걸 토의 토론이라고 해요. 토의 토론이라는 말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궁금한 거 얘기해봐. 질문 토의 가다가 답변을 하는데 부딪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A로 말하고 이 사람은 B로 말해. 이때 토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정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나누다가 답에서 대립이 된다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답이 대립돼. 근데 양보가 안 돼. 얘기하다 보니까 네가 맞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는데 양보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자, 지금부터 토론 모드로 바꿉니다 라고 정리하고 두 패로 딱 나누는 거죠. 그리고 토론이 딱 끝났어. 정리가 끝났어. 토론은 무조건 정리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은 끝이 없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토론은 끝이 없다. 토론을 하다가 그냥 안 되면 그만이다. 전혀 아니에요. 토론은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 있는지 좀 이따 보죠. 자, 질문 토의입니다. 질문 토론은 먼저 발제를 먼저 합니다. 저자 발제, 개요 발제, 내용 발제, 반응 발제. 반응 발제라는 것은 사회적인 반응이 어떤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토의 영역은 이렇게 합니다. 예, 항목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자에 대한 토의, 사상과 이력과 영향. 배경 토의, 저술 배경과 사회적 반응 토의. 내용 토의는 주제, 구성, 장별 내용, 저술, 전략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요? 이 사람 상당히 전략을 잘 썼더라고요. 예, 문장을 펼쳐 나가는 거라든지 구조를 짜는 걸 보면 저야 이제 이거에 항상 이게 평생의 일이었으니까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써서 전달하고 있는지 문학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요. 예, 갈등 전략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시대를 바꿔서 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교차 전략인지. 근데 이런 글을 쓸 때도 사실 많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 전략을 토의하고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토의. 이 사람의 정보 속에 빠진 부분이 있는가?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꼭 전달해야 되는데 빠진 정보, 오류 정보가 있는가? 혹시 부족 정보가 있는가? 제가 봐도 이 사람의 판단이 오류가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돼요. 물론 크게 보다 보니까 또 이런 책은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의견을 꼭 제시해야 되니까 오류가 발견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지배문화, 남성의 지배문화는 그 원천이 어딘가? 그래서 첫 번째를 근력이다. 남성의 근력이 세기 때문에 지배문화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하죠. 반대하는데 그 반대한 근거가 또 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뒤에 게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댐비지를 말든지 그죠? 그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적용해서 이제 토의가 들어가는데 적용적 가치와 예측 이걸 토대로 우리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 때 이 구조에 따라서 나는 지금 여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라고 질문의 영역을 여러분이 여기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따가 토론할 때 훨씬 더 정교한 토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발제가 들어갈 텐데 발제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그냥 집에서 질문 찾을 때는 힘들었죠? 오늘은 이거에 의해서 질문을 찾으라는 말이죠. 이 양식을 가지고 지금 나는 이건 오류 정보에 관한 토의구나. 이거는 내가 적용해 가는 거구나. 이건 예측에 관한 거구나. 이 요소를 가지고 토의를 해주시면 질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소를 스카이프에서 나눠. 네? 요소를 스카이프에서 나눠. 그럴까요? 네, 보냅니다. 토의 정합은 어떤 거냐면요. 이것도 대부분 사람이 토의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 봅시다. 토의 끝나고 나면 그냥 흩어지죠. 대부분 다. 그럼 왜 토의를 해요? 그냥 생각에 남으라고? 아니, 그건 정말 시간 낭비예요.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게 아닙니다. 토의는 절대적으로 자 보세요. 주제가 하나 있고 10명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냥 머릿속에 다 담았으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죠. 10명에서 답변한 내용이 50개가 나왔다면 50개를 체계화시켜야 돼요. 바로 내용 설계가 들어가야죠. 질문별로 토의 정보를 수집하고 매핑 설계를 작성한 다음에 토의 설계를 활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핑 설계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걸 현장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 토의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매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보 50개가 나왔다. 50개가 체계적으로 매핑이 돼가지고 전체 상이 보이고 그 전체 상을 그럼 오늘 토의한 결과를 강의로 쓰자. 기획 정보로 쓰자. 저술 정보로 쓰자. 오늘 문제 분석으로 쓰자. 라고 해서 실제로 활용이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토의 의견을 공유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들 데리고 얘들아 너희 식물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까? 식물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과서에 가면 식물의 그 구성 요소, 식물의 그 외형적 구성 요소 있잖아요.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감춰놓고 지들한테 한번 말해버렸어요. 자, 나무는 뭘로 되어 있니? 그러니까 나무님 막 부르는 거예요. 다 적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죠. 작게는 이렇게 나와요. 나뭇잎, 나뭇잎 줄기, 나뭇잎의 인맥. 얘들은 인맥도 배우거든. 전부 아주 다 나옵니다. 세포까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찾아놓고 보니까 너무 엄청나잖아요. 자, 얘들아, 이거 너무 정신없지 않냐? 이거 한번 분류 좀 해보자. 자, 그럼 지금 말한 거, 뿌리, 실뿌리. 자, 뿌리는 뿌리 쪽에 연결하고, 인맥은 나뭇잎에, 나뭇잎은 이쪽으로 가지에.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쭉 정리해서 설계를 다 만들어서 1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이거 볼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딱 비교했습니다. 98%가 같았어요. 얘들이 완전 충격이죠. 아, 자기들은 그냥 학생인 줄 알았지. 근데 이 방법을 쓰니까 자기들이 교과서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모이면 그 정보를 체계화시킴으로써 그 체계화된 정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토의 내용 설계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질문 토의형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립 토론형입니다. 이걸 옹언온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대립을 토론하는 겁니다. 자, 토론 먼저 발제하고요. 토론 발제는 이런 형태가 있고 토론 영역입니다. 저자의 주장을 대립해서 토론하는 경우 내용의 전제, 내용 전제라는 말은 뭐냐면 저자가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전제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쓰죠. 여러분,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모두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수력 발전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중력 이론을 전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했어. 이걸 보고 전제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전제가 잘못된 경우를 얼른 찾아냅니다. 전제가 틀리면 이 사람 말은 뒤에 그냥 다 모조리 X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제에 대해서 저자가 어떤 전제를 쓰고 있는지를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내용 결론에 대한 토론. 예, 이렇게 되면 이건 장별로 다 나오겠죠. 예, 여기까지가 토론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 종합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그건데요.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요게 바로 여러분이 토론하고 나서 얻는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뭘 얻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토론이 대립이잖아요. 누가 맞았냐? 이게 정우성이라고 그래요. 누가 맞았냐? 그러니까 둘이 대립했어. 네,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자, 둘이 대립했어.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한 사람이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잘못 알 수 있죠. 그걸 보고 정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오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근데 정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야, 둘이 같은 걸 가지고 싸웠잖아. 이게 바로 관계성이에요. 너는 아니었고 나는 바뀌었네. 그럼 동류가 되는 거죠. 너는 서울시에 있었던 거고 서울시 안에 너는 종로구였구나. 그럼 포함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튼 뭔가 달랐어. 뭔가 달라서 시작했는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우리 동전이 양면 가지고 싸웠군. 예, 그러면 동전이라는 기준 하에서 둘은 양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함성을 갖고 대조성을 갖고 인과성을 싸우다 보니까 네가 인이었고 내가 과였구나. 이래서 인과를 기준으로 통합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대립의 관계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토론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 다 결과가 있어요. 이 네 개 중에 한 가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립의 양 기준을 발견합니다. 대립의 양 기준은 흑과 백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빛에 의한 작용이었단 말이에요. 흑과 백은 빛에 의한 작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기준으로 대립의 양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온도하고 빛하고 서로 싸웁니다. 야, 온도가 더 나아, 빛이 더 나아. 막. 근데 알고 보니까 온도는 주파수가 아래 요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빛이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는 빛에는 감마선, 자외선까지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적외선, 여기서부터 여기는 고주파, 음파 이렇게 한 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파수의 길이 그 파장에 의해서 소리이자 온도이자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싸운 게 사실은 기준에 의해서 하나로 엮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립의 무지성.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직 이 대립을 해서 토론을 하는데
연관성을 못 찾아. 정오도 못 찾고 연관성도 못 찾고 기준도 못 찾겠어. 그럼 아직 인류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둘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밝혀지겠죠. 예.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나서 서로 얘기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진짜 토론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토론 결과를 마지막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활용할 때 이제 교육 과정으로 쓸 거냐, 저술자로 쓸 거냐, 영상자로 쓸 거냐 하는 것은 이제 활용에 대한이고 토론 의견을 공유하는 건 마지막으로 의견 공유를 함으로써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유형별 두 가지를 이번에는 융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은 토론 발제하고 질문 토의 먼저 하고 대립 토론하고 그 다음에 토론 종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융합 토론 형식으로 순서를 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운영은 토론의 도서 토론의 도서와 좋습니다. 마이크를 주세요. 충전을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촬영이 안 되고 내 화면을 여기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인터넷이 안 끊겨서 화면도 안 보인다. 내 화면도 아예 가지를 않는구나. 내부적으로 촬영. 네, 내부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 자, 토론회는요, 토론의 형식 융합 토론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토론 사회는 저하고 효정실장 함께 보고요. 토론의 시간은 5시간입니다. 토론의 대상, 토론의 발제는 백신청이 아니라 신청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발제가 있고요. 종합 발제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질문은 준비된 질문과 임의적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은 이게 뭐죠? 충전기를 여기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토론에 대한 소개를 충분히 드렸고요.